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김공열 전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1년도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신규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기시면 저희 디자인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PPT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 6, 7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5, 6, 7페이지부터 이제 저희 디자인 21년도 디자인 사업의 내내역 사업에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특성화된 전문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로 시장 주도형 제품 디자인 개발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주도형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세 번째로 시장 창출형 혁신 디자인 개발의 경우에는 미래 시장 예측과 선행 디자인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저희가 21년도 내내역 사업별 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의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이 총 38.6억 원이며 13개 내외 지원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발 기간은 3년 이내, 품목 지정 6건, 자유공모 7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선정된 과제는 사업기간 최대 33개월 이내 정부 출연금 11억 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주도형 제품 디자인 개발의 경우에는 총 88억 원이며 22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발 기간은 3년 이내이며 품목 지정 11건, 자유공모 11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선정된 과제는 사업기간 최대 33개월 이내 정부 출연금 14억 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창출형 혁신 디자인 개발의 경우에는 총 24억 원이며 6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발 기간은 5년이며 2년 플러스 3년으로 단계 협약을 맺습니다. 1, 2차년도가 1단계이며 3, 4, 5차년도가 2단계입니다. 품목 지정으로 총 6개 이내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자유 공모는 없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과제는 사업기간이 최대 57개월이며 정부 출연금 45억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21년도 내내역 사업별 상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기업 중심으로 제조업과 협업해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주관기관 자격 요건으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 등록한 업체이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구성 요건으로는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 전문기업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은 제조업 기반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디자인의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기업 권리 확보를 위해 로열티 계약서를 체결한 뒤 이제 그 계약서를 아이테크에 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장 주도형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의 디자인 특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 시장을 주도할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관기관 자격 요건으로는 세금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고 제조업 기반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시장 주도형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디자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디자이너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의 시장 창출형의 경우에는 미래시장 예측, 조사, 니즈 발굴, 기획 개발 등을 통해 신시장 수요에 걸맞는 창출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년과는 좀 다르게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대기업은 안 되고 법인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추진 방식을 보시면 제조업 기반 중소 중견 기업이 필수이며 산업 디자인 전문 기업도 필수이며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도 필수입니다. 최소 3개 기관 이상이 컨소시엄을 맺은 상태에서 과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장 창출형의 경우에는 경쟁형 R&D를 시행합니다. 선정되시고 나면 1단계 완료 시점에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창출형은 4개의 품목을
공부하였으며 한 개의科目당 2개 내외 이내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6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컨소시엄 내에서 최소 1개 기업 이상은 이제 코이타의 연구분야 산업 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사업의 경우에는 과제 유형 분류는 혁신 제품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동시에 서비스형 과제에도 속하므로 원천 기술형 과제 기준으로도 사업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는 기관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서 정부 출연금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사업은 혁신 제품형, 원천 기술형, 서비스형 모두 다에 속하므로 수행기관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서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는요. 21년도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조치 연장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21년도 사업비에서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내 현금 비율이 완화됩니다. 그 아래 표를 좀 보시면 변경된 비율은 21년도 사업비 계산하실 때만 적용하시고 이후 사업비는 15, 1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사업비 계산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8, 19페이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정부 출연금 비율이 증가됐고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이 완화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사업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21년도 시장 주도형 기준으로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신청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4억 원이고 한 개의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경우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사업비의 80%인 4억 원이 이제 정부 출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인 1억 원이 민간 부담금이 되는데요. 이때 민간 부담금에서 10%인지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90%는 현물로 잡으시면 됩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서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분류 코드에서 제품 디자인으로 명시하면 되고 이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또한 인건비 최소 편성 기준은 53% 이상이어야 하고요. 각 연차별 인건비 비중은 총 사업비의 53% 이상이어야 하며 수행기간별이 아닌 총 사업비의 53%입니다. 또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 전문가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 상기평 교육을 수료할 경우 간접비 내에서 해당 인력의 현금 인건비 산정도 가능합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인건비를 계산하실 때 필수적으로 청년 의무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청년 1명을 꼭 신규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1차년도에 1명은 우선 채용해야 하며 5억 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로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1차년도 금액이 3억 원이었더라도 우선적으로 의무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후 2차년도에 4억 원을 받고 누적 금액이 7억 원이 되었다면 이미 1명은 채용했고 10억 원이 안 되었기에 채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3차년도로 가게 되면 4억 원을 더 받아 총 1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5억 원의 배수 10억 원을 넘었으므로 3차년도에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년 의무 채용은 주간 참여기간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는 사항들 중 하나인데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디자인 사업 공고에서 단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3개의 내내역 사업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셔야 하고 주간기관이든 참여기관이든 상관없이 단 한 개만 지원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밑에 메모 박스 5개가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연속 부채 비율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신규 과제에 한해서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에 따른 제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산 등록 시 산업기술 분류코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테크 상에서 전산 등록 시 1순위에는 소분류된 땡땡땡 디자인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 3순위에서는 디자인이 아닌 과제의 기술 분야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2, 3순위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 평가위원이 제대로 섭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21년도 디자인 공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테크 상에서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 공고, 지원 사업 공고, 21년도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들어가셔서 공고문 자체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 신청은 아이테크상 총괄 책임자 기준이므로 먼저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연구과제 수행 쪽으로 들어가셔서 신규과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테크에서 과제를 신청해 주실 때 1에서 3단계는 전산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4단계에서는 미리 작성하신 사업계획서나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좀 내내역 사업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역 사업마다 평가 기준이 좀 다르므로 해당 기준에 맞춰서 개발 목표 및 내용을 좀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성, 연구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이렇게 3가지 분류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글로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 전문기업이므로 디자인 전문 보유 역량 및 특화 가능성이 10점, 디자인 혁신성 및 차별성이 10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면 주도형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에 디자인을 더한 신제품 개발이므로 개발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와 타당성에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 이제 창출형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미래시장, 수요자, 기술 자체, 개발 제품에 대한 조사에 20점이 배점되어 있고 기술 개발 구현 가능성이 20점, 디자인과 기술 융합에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제 31페이지로 넘어가 이제 사업계획서 표지 작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니 옆에 1, 2, 3, 4에 적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고문에 맞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 여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산업기술 분류에서 1순위는 디자인, 2, 3순위에는 해당 기술 분류를 꼭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서 요약문에서는 최종 목표는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을 명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목적과 기능도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34, 35페이지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목차에 대한 설명이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옆에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연구 개발 내용의 경우에는 제안하시는 과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내내역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걸맞는 디자인과 기술 개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 이제 정량적 목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량적 목표 항목은 선정 평가 시 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는 도전적인 정량 목표 항목을 통해 최종 목표에 얼마나 잘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량적 목표 항목에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최종 개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 등이 모두 확인될 수 있는 수치 등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화를 위한 표준 인증 기준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인증 기준에 대한 근거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은 3차년도 사업 기준으로 2차년도는 자체평가 시험성적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마지막 차년도의 경우에는 꼭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절대로 정량적 목표 항목에는 논문이나 특허는 기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성적 목표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수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컨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사용성 평가, 만족도 조사, UX, UI 디자인, 제품 폼팩터 개발 등 평가 항목을 그런 것들을 이제 넣으시면 되고 정량적 목표 항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9페이지를 넘어가서 성과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각 연차별 목표로 하는 특허, 디자인, 우수 디자인 어워드, 논문, 사업화 건수, 매출액, 신규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40페이지를 넘어가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지만 저희가 디자인, 제품, 기술 어느 하나에만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 균형 있게 개발하고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연차별 개발 내용에 시험 성적서, 공인기관 인허가, 획득 전략 등도 좀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성과 목표에 나와 있는 논문, 특허, 어워드 수상 실적에 대한 창출 방안도 좀 필수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품은 꼭 시제품까지 만드셔야 합니다. 단순히 워킹목업 수준으로는 최종 평가 시 미달로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기타 참고 사항 중 연구 발표 페이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 연차 종료 시 원래는 진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건 변화 없습니다. 다만 매 연차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연구 발표는 수행기간 행정부담 간소화에 따라 폐지되었고 수행기간이 원할 시에만 컨설팅 방식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TRL 개요나 그 다음 페이지 시제품 차이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다 마무리했고요.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애매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담당자들께 전화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